어서 오십시오, 카구라님. 역시 파라리안 왕국 굉장한 환대네요. 그렇군. 내 이름은 카구라. 재벌 당주다. 난 집사 히라리를 데리고 파라리안 왕국이라는 나라에 왔다. 환영합니다, 카구라님. 묵으실 호텔로 안내해 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시죠. 그렇지. 이번엔 카구라 재벌이 운영하는 카구라 데이터가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기에 거래를 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이 나라는 꽤나 특이하다고 들었다. 이게 주민증이라는 건가? 이곳엔 명확한 계급 제도가 있다. 주민들은 총 5계급으로 분류된 레벨을 가진다. 전 레벨 3을 받았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다니 좀 불쾌감이 드네요. 발언을 삼가도록. 방금 그 발언은 숙청 대상이라고. 네? 파라리안 왕국은 엄격한 계급 제도가 있는데 그 계급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다. 전 국민은 레벨 1에서 5까지로 분류되며 윗레벨의 인간을 거역할 수 없다. 평민은 기본적으로 레벨 2이며 레벨 3 이하는 국가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대다수라고 한다. 너한텐 롱스커트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군. 분기문란하니 미니스커트를 입도록 해. 종업원 레벨 2. 알겠습니다. 봤지? 이 나라에선 계급이 이렇게나 절대적인 거야. 비판하다가는 잘못하면 레벨 1로 떨어질 수도 있다지. 그렇군요.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레벨 3이라면 이 나라에서는 꽤나 괜찮은 입장이라고. 이상한 일에는 휘말리지 않을 거야. 그건 다행이네요. 난 좀 더 이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하니 나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하리야,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내 이름은 아리야. 파라리안 왕국에서는 레벨 1 주민이죠. 우리 같은 최하층 인간인 기본적으로 이곳 슬럼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번 주 식량을 확보해야 돼. 의식주가 항상 불안정한 우린 매일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이죠. 그럼에도 이곳 슬럼가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거기 너! 아, 네. 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레벨 3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어째서 이런 곳에? 너에겐 장난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5분 이내에 이 주소로 오도록 해. 네. 우리들 최하층 인간인 평민 이상의 인간에게는 네 이외의 대답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나쁘더라도 레벨 1밖에 살지 않은 슬럼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답니다. 이 주소는 시내잖아.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전 전력으로 달려보았지만 결국 10분 이상 늦고 말았어요. 야야,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시간도 못 지키다니 국민으로서 최악이군. 그 벌로 우릴 즐겁게 해줘야 할 거다. 네, 어때? 간지럽나? 네. 너무 피곤하군. 전신 마사지 잘 부탁해. 네, 자, 이제 좀 더 재밌는 일을 해볼까? 네. 응? 저건? 어때? 재밌지 않냐? 네. 공무원한테 괴롭힘 당하는 레벨 1 주민인가? 거리 한가운데서 보는 광경으로는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지 주변 주민들은 슬금슬금 피하기만 하는데. 그렇군. 이 나라에는 나쁜 일로도 인식되지 않는 거군. 아무리 그래도. 어이 너희들, 장난감으로 갖고 놀더라도 정도가 있는 거야. 여자를 다루는 방법이라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뭐? 넌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관광객인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잘 들으라고. 이 나라에 있는 이상 아무리 관광객이라도 계급 규칙은 절대적인 거야. 일반인은 레벨 2부터라고. 그 말버릇부터 고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될 거야. 그래? 과연 그럴까? 그 말 받은 그대로 돌려주도록 하지. 저건 빠른 해결을 위해 난 레벨 5를 증명하는 주민증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정말 죄송합니다.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레벨 5라면 이 나라에서는 왕족 수준이라고 했으니 이 녀석들이 겁먹을 만하지. 그리고 난 이 여자 아리아를 내가 묵는 호텔로 데려왔다. 들어가지. 네, 이렇게나 호화로운 곳이 있다니 나 따위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카구라님, 어서 오십시오. 그 여성분은 장난감이 되어 있길래 주워왔어.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레벨 5와 같은 높은 분은 평민이라도 그 모습을 볼 수조차 없죠. 그런 분이 레벨 1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다니 전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마시도록. 그렇게 말하며 카고라님은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하얀 액체를 내 앞에 두셨어요. 대체 이 하얀 액체는 뭘까요? 글쎄, 거절하지 말고 들어. 내 자신 있는 작품이니까. 네, 이렇게 귀한 분이 날 위해 준비해 주신 것. 어떤 음료라 해도 남김없이 마셔야 할 의무가 저에겐 있었죠. 이상한 맛이나 이 음료. 잘 마시네. 맛있나? 네, 자, 그럼 이번엔 목욕이다. 네. 설마 내가 레벨 5인분과 함께 목욕을 하게 되다니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자, 들어가. 네. 난 욕조에 들어갔고 몸이 찌르르 울리는 감각이 있었고 무의식 중에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이건 대체... 이 욕조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지. 꽤나 자극이 강하긴 하지만 괜찮지 않나? 네. 곤란해하는 표정도 나쁘지 않군. 그리고 그날 밤 전 카구라님의 방으로 불려갔어요. 잘 거야. 네. 난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자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리로 와. 네. 무려 침대로 불려가 버렸어요. 어쩌지? 이렇게 비싸 보이는 침대에서 자도 되는 걸까? 대체 이 폭신폭신은 뭐죠? 온몸을 포옥 감싸 안아주는 이 기분. 이럴 때가 아니지. 침대에 불려왔다는 건 카구라님을 모셔야 한다는 건데 벌써 잠들었다고? 저도 이대로 잠들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긴장돼서 전혀 잠이 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음 날 나 언제 잠든 거지? 심지어 이미 카구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어라? 나 이렇게 피부가 좋았었나? 게다가 몸에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았는데 너무 개운하잖아. 그치만 왜? 그때 히라이 씨가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네. 몸에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카구라님은 오해받기 쉬우시긴 하지만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 마치 카구라님이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어제의 드링크와 전기 목욕. 실은 아리아 씨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하얀 액체는 미용에 좋은 드링크이고 전기 욕조는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군요. 바닥 인생일 절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카구라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일어났나? 네. 난 너에게 관심이 좀 생겼는데 지금 이곳에서만큼은 내 이외에 대답을 하는 것을 허가할 테니까 왜 네가 레벨 1이 되었는지를 듣고 싶군. 네. 레벨 1의 인간들은 모두 어떤 이유가 있어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죠. 범죄자나 국가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제 경우는 아버지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자, 좀 더 재밌게 놀아볼까? 우리들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딱 어제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는 그 사이를 막아선 거죠. 아무리 계급이 높다 해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짓은 그만두지. 너 뭐야? 우리한테 지금 반항하는 건가? 넌 국가에 의해 반항했다.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이 행동 때문에 아버지는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고 유일한 가족인 저는 레벨 1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겁 많은 녀석 주제. 아, 레벨 1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빠! 역시 이 나라는 미쳤어. 아니요, 그게... 카구라님, 그런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험해지실 수도. 난 최고 계급인 레벨 5라고. 누가 날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 후 아리야, 난 지금부터 일 때문에
파라리안 왕국 중역들과 회의를 할 거야. 너도 따라오도록 해. 네. 어째서 절 데리고 가시는 걸까요? 왕국의 중추가 되는 커다란 회의실에 들어서려 할 때 거기다 누가 이런 곳에 오라고 했지? 이런 곳에 너 같은 레벨 1이 오다니 말도 안 돼. 당연하게도 국무원인 그 병사들은 절 막아섰어요. 전 그보다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들... 맞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제 눈앞에 서 있는 공무원들은 제 아빠가 막아섰던 그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벅차올라 전 어지러웠어요. 아리아 씨, 왜 그러세요? 설마 저 녀석들이 그때 네, 그렇군. 꾀병 부려도 소용없어. 얼른 나가! 시끄러워. 누구에게 명령하는 건가? 이 녀석은 내 장난감이야. 그건 몰랐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들어가시죠. 카구라님은 절 장난감이나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절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요 며칠간 전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스템 제공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셨는지? 물론 시스템은 그쪽이 제시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하지.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요? 첫 번째, 거기 있는 아리아를 내가 데려가겠다. 나를? 레벨 1 주민으로 만족하신다면 얼마든지요. 그런 게 조건이라니 고마운 일이군. 그럼 다른 한 가지 조건은? 다른 하나는 저기 두 녀석의 레벨을 1로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네? 저들을?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녀석들이 내 장난감을 망가뜨리려 했다. 즉, 레벨 5인 내 것에 손을 대려 했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건 아주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안 돼. 망가뜨리려 한 적 없는데. 레벨 5이신 카구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좋아. 그럼 거래 성립이요. 어이, 저들에게 레벨 1의 주민증을 줘라. 레벨 3은 회수하고 의복도 수거해오도록. 네? 안 돼. 우리가 레벨 1이라니. 이럴 수가. 그리고 전 앞으로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저에게 카구라님은 아리야, 넌 나와 함께 일본으로 간다. 전 무의식 중에 눈물이 고인 채 대답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아무리 그래도 정말 엄청난 곳이었네요. 아리아 씨는 구할 수 있었지만 비슷한 사정의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우린 다른 나라의 법률까지 바꿀 정도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 앞으로는 파라리안 왕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내 위에 대답을 하도록. 네. 이렇게 카구라님의 메이드가 된 저는 카구라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동경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이건 역시 카구라님께는 연인이 있으셨군요. 아, 이건 못 본 척하도록. 지금 바로 있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카구라님이지만 저에겐 최고의 주인님이시면은 틀림없어요. 이번엔 좋은 수학이 있었지? 아리아는 내가 하는 일마다 재밌는 반응을 보여준단 말이지. 다음엔 뭘 하면 놀아볼까?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여성 한정 무료 신체 검사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한 클리닉을 찾았다. 저기인가 봐. 무료 신체 검사라고 적혀 있어. 청력, 시력, 치과 검진까지 할 수 있대. 가보자. 신체 검사를 끝낸 우리들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했다. 무료라서 좀 걱정했는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 나 살쪘어. 짜증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 검사가 남아있으니 이쪽으로 오시죠. 그렇게 남자가 안내한 곳은 수술실 같은 곳이었다. 여긴... 저희는 아무데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린 그 방에서 도망치려 해보았지만 수술대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 뭐야?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제발 그만해! 수술대 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무기가 될 거야. 내가 준비한 무료 신체 검사장. 겉으로 보면 평범한 클리닉이지만 사실은 고키가미 재벌이 일반 여성들의 몸을 무기로 개조하는 시설인 것이다. 안 돼! 제발 하지 마세요! 적합한 사람부터 개조 시작하도록. 내가 그렇게 말하자 연구원들이 여자들의 몸에 총이나 칼을 숨기는 수술을 진행했다. 난 신체 검사를 통해 여자들이 어느 무기로 적합한지 조사를 했던 것이다. 원래대로 돌려놔! 집에 돌아가고 싶어! 이제 마지막이다. 난 감정을 컨트롤하는 마이크로칩을 여자에게 삽입했다. 이 칩을 심은 인간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무기녀들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실험해봐야지. 내가 조작 패드로 줄을 서라는 지시를 하자 여자들은 깔끔하게 줄을 섰다. 키리시마, 어떠냐? 이걸로 그 얄미운 모로보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축하드립니다. 대성공이네요. 이번엔 작전도 실패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키리시마의 건방진 발언 때문에 조작이 틀려버렸고 고키가미님 앞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기녀들의 총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고요. 뭐야 위험하게! 그만둬! 놓으라고! 난 당황하며 무기녀들의 무기를 다시 집어넣도록 명령했다. 이 사람 정말... 근데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뭐 어쩌시려고요? 무기녀들을 메이드로 보내서 이번이야말로 모로보시의 죽음을 노릴 거야. 이 무기녀들을 갓걸이라고 부르겠어. 늦어서 죄송해요.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전 S급 메이드 니코. 모로보시님 저택은 지금 메이드 채용 시험이 있어 바쁜 모습이에요. 이번에도 메이드 채용 시험에 꽤 많은 분들이 응모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응모자들의 서류 전형과 모로보시님에 대한 퀴즈가 막 끝났어요. 시험을 메인으로 진행하는 건 A급 메이드 소피아였고 출장 갔었던 저는 좀 늦게 헬프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미 반응 끝난 것 같네요. 괜찮은 분들이 있었나요? 그게 이번 응모자들은 꽤나 우수한 여성들이 많아요. 남은 건 지능, 체력 테스트죠. 시험에 통과한 여성들은 지능 및 체력 테스트를 무사히 끝내서 통과했죠. 굉장해요. 멋진 운동신경이네요. 금방 A급 메이드까지 올라오실 것 같네요. 이때 전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날 줄은. 오늘부터 메이드 채용 시험을 돌파한 8명의 신인 메이드들이 모로보시님 소유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해. 이렇게나 짧은 시간 안에 저택 내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이런 신인 메이드들의 소문을 듣고 모로보시님이 직접 보러 와주셨어요. 소문내로의 실력이네. 모로보시님도 신인 메이드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흡족해하셨죠. 그때 신인 메이드 중 한 명이 모로보시님 등 뒤로 가더니 설마 지금 이 소리는 총성? 모로보시님? 전 서둘러 쓰러진 모로보시님께 달려갔어요. 왜 그러세요? 모로보시님! 지금 당장 의사와 구급차를 불러요! 총성이 들려서 와보니까 모로보시님이 쓰러져 계셔서 전 응급처치를 할 겁니다. A급 메이드들은 총격에 대비해서 주변을 경계하세요. 다른 메이드들은 범인이 없는지 주변을 수색하세요. 네. 다른 메이드들이 주변을 수색했지만 범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질 않았죠. 모로보시님 제발 눈을 뜨세요. 바로 구급차가 왔고 모로보시님은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충격을 당해버린 모로보시님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에 빠지셨어요. 모로보시님! 그렇게나 가까이 있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제발 다시 건강해지셔서 저와 카이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지만 무정하게도 병실엔 모로보시님의 심장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심전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럴 수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범인을 찾아서 모로보시님의 복수를 하고 말 거예요. 전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범인 장소였던 모로보시 저택에 서둘러 돌아갔어요. 모로보시님께 큰일이 났다고 들었는데... 잠깐! 심장이 왜 멈춘 거지? 마침 특명 외출을 나갔던 리오씨가 뛰어들어왔고 서둘러 모로보시님께 심장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로보시님 일어나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제발! 다들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소생술 도와줘요.
전기 쇼크 준비! 네! 리오님을 주도로 의사와 간호사들도 다시 정신을 차렸고 모로보시님을 살리기 위해 소생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임무를 완료했어. 돌아가자. 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건물에서 나가려고 하는 신인 메이드들을 발견했죠. 전 수상하게 생각해서 발을 말을 걸었어요. 당신들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범인에 대한 증거가 없을까 하고 찾으러 가보려고요. 신인 메이드들은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요? 하지만 이제부턴 제가 현장을 지휘할 테니 밖으로 나가는 건 삼가해주세요. 네. 전 메이드들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묻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건의 상황 파악, 원인을 잡아내기 위해 메이드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듣고 소지품 검사를 하겠습니다. 귀찮아. 저 니코라는 메이드가 눈치채기 전에 처리해버리자. 먼저 저 녀석을 혼자 있게 해야 돼. 전 모든 메이드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모로보시 주택 주변을 조사했지만 무기를 가진 메이드들은 없었고 총격이 있었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 곤란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니 이상하게. 그러자 신인 메이드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니코님, 수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같이 봐주시지 않을래요? 정말요? 같이 가봐요. 이 방이에요. 제가 방에 들어가자 그 방엔 또 한 명의 신인 메이드가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서 뭐라고 있죠?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은 잠겼고 두 명의 메이드가 절 포위했어요. 그리고선 몸을 무기로 바꾼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당신들 그 몸, 그랬구나. 당신들이 모로보시님을 총격한 범인들이군요. 모로보시님을 저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난 당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와 각걸들의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S급 메이드인 저라도 역시 1대2는 힘들었고 공격을 막는 데 급급했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모로보시님 복수를 하지 못해 죄송해요. 카이네를 잘 부탁해요. 전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고 마지막 각오를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공격을 하지 않는 그녀들. 신기하게 생각해서 눈을 떠보니 그곳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움직임을 멈춘 각걸들이 보였어요. 한편 그때 다이브 갓 회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모든 모니터에 시스템 에러가 뜨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 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유해선지 감정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코키가미님이 갓걸에 양선해버린 것이 원인이 되어 시스템이 펑크가 나버린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갓걸들의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튀어나와 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뭐야? 지금 바로 개수 작업에 들어가! 네! 당황하는 고키가미님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난 움직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나 호전적이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지? 내 눈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각걸들이 있었어요. 대체 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각걸들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녀들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고키가미에게 몸을 개조당했고 심지어 머리엔 특수한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제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희들의 의지는 아니었다곤 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괴로우셨겠군요. 당신들은 반드시 구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화해하려던 바로 그때 거기까지다. 그 녀석들은 우리가 회수해 가도록 하지. 모로보시 저택에 보안을 들고 수수께끼의 남자가 나타났죠. 당신은 뭐죠? 메이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설마... 그 남자가 연 문 바깥쪽을 보자 복도에는 수많은 메이드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남자는 각걸들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작전도 수행할 수 없다니 정말 쓸모없는 녀석들이군.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들을 멋대로 개조해서 컨트롤했다면서 용서 못해. 그리고 저와 남자의 배틀이 시작되었어요. 제법이군. 이 남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S급 메이드인 저와 남자는 대등하게 싸웠어요. 남자와 전투를 계속하고 있자 갑자기 수많은 SP들이 방으로 뛰쳐들어왔어요. 야, 남자와 전 둘 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죠. SP들은 금세 남자를 붙잡아버렸어요. 이럴 수가. 대체 왜 내가... 내가 기대를 가득 담은 문 쪽을 보자 그곳엔 원치는 모로보시님이 서 계셨어요. 니코,
늦게 와서 미안해. 모로보시님! 전 너무 기쁜 나머지 모로보시님께 달려가 안겨버렸어요. 모로보시님 살아계셨군요. 너무 기뻐요. 니코, 잘했어. 리오의 응급처치로 겨우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아마도 내부에 범인이 있을 것 같아서 SP를 준비했는데. 남자는 결박당한 채 억울해드는 표정이었죠. 넌 누구지?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모로보시님은 수수께끼의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남자는 입을 콕 다문 채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죠. 난 절대 고키가미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키리시마 유즈르. 고키가미님의 집사로 일하고 있다. 나와 고키가미님의 만남은 갑작스러운 그 자체였다. 그 당시 불법 격투기에 참가하고 있었다. 결승전까지 갔지만 그 상대에게 엉망으로 당하고 있던 그때 내가 널 사겠다. 뭐? 그 대신 내 집사가 되어라. 그날 이후 난 고키가미님의 집사로 일하게 되었다. 고키가미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한 것이다. 이 수법 아마도 고키가미의 수족이겠지. 아무래도 말해주지 않을 건가 보군. 그럼 너의 고용주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좋아, 완벽해. 난 컨트롤이 안 되었던 문제를 겨우 해결했다. 바로 그때였다. 안녕, 고키가미? 뭐야, 모로보시? 모니터의 화면이 바뀌었고 그곳엔 붙잡힌 키리시마가 있었다. 고키가미, 이 녀석은 누구지? 대체 왜 키리시마가 저기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녀석 난 몰라. 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모르는 척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군. 거짓말이야. 잘 아는 사이인가 보군. 젠장. 갑자기 모로보시 옆에서 울고 있던 갓걸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내가 에러를 해결해서 그들을 다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너희들 키리시마를! 잠깐! 키리시마를 구하도록 명령하려 했지만 모로보시가 방해했다. 네가 명령한다면 이 녀석은 두 번 다시 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녀석을 돌려받고 싶다면 네가 컨트롤하고 있는 갓걸의 시스템을 해제해라. 고키가미님, 저 같은 건 버리세요! 하지만 난 고민하지 않고 알았어. 지금 당장 갓걸 시스템을 해제하도록 하지. 그러니 그 녀석을 당장 풀어줘! 고키가미님! 고키가미가 이렇게나 신뢰하는 인물이 있었다니. 난 바로 갓걸의 시스템을 해제했다. 해제했다. 자, 빨리 키리시마를 풀어줘! 모로보시는 해제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컨트롤러 시스템을 덮었었고 키리시마를 풀어주었다. 이제 시스템을 기동해도 컨트롤할 수 없을 거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네 악행은 내가 모두 다 막아주겠어. 모로보시는 그렇게 말했고 모니터 화면은 꺼졌다. 모로보시 녀석. 그 후 나의 회복 수술을 받고 갓걸이었던 여성들은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니코씨, 모로보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무사히 원래대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니코 덕분에 최악의 결과는 막았어. 네, 그보다 그 남자가 걱정되네요. 고키가미가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이야. 아마 대단한 인물이겠지. 이번엔 정말 위험했는데 니코의 다정함 덕분에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어. 하지만 키리시마라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확실히 조사해봐야겠군.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우리 형은 조폭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 여자.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혼내줘야겠지. 각오는 되어 있겠지. 이대로 드라이브나 다녀오지. 어느 날 조폭 형은 여자를 차에 묶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난 우연히 보고 말았던 것이다. 어쩌지? 왠지 보면 안 될 걸 봐버린 것 같아. 저 여자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이름은 타니라 케니치. 오늘은 형을 몰래 만나러 왔던 것이다. 아빠가 무사히 다 나으셨다는 걸 전해주려고 왔는데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다행히 형들은 뭔가를 상의하느라 내가 가까이 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난 일단 몰래 그 여자 가까이로 갔다. 저기 무슨 일이죠? 부탁이야, 나 좀 살려줘. 이대로 두면 나 진짜로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어쩌지? 역시 조폭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 저쪽에 있는 사람의 친동생인데요. 우리 형도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네 형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말 거야. 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날 도와줄 수 없겠니? 알겠어요. 형이 체포당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한 나는 몰래 그 여자가 묶여있던 줄을 풀어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대로 바로 도망쳐버리는 여자. 내가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들키면 안 되었기에 나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로 했다. 그때 난 너무 서둘렀던 나머지 나도 모르게 내 물건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좋아, 슬슬 시작해볼까? 뭐야? 어디 갔어? 서둘러 찾아야 해! 이날 있었던 일은 완전히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날 형은 나를 찾아왔다. 케니치, 얘기 좀 하자. 형... 심지어 형은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조폭들도 같이 왔기에 난 그들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어쩌지? 어제 그 일이 들켜버린 건가? 이 아이가 류의 동생인가? 닮지 않았네요. 그러게, 류랑 달리 귀여운 구석이 있군. 형... 얘기할 게 뭐야? 그러자 형은 내 손수건을 내보였다. 이거 네 거 맞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손수건! 형이 왜 갖고 있어? 떨어져 있었어. 내 집 앞에. 어제 내 집 앞까지 왔었지? 당연히 그 여자도 봤을 테고. 아무래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풀어줬어. 형아가 그 여자한테 나쁜 짓을 해서 경찰에 붙잡혀가는 게 싫었단 말이야. 케니치, 난 솔직히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필사적으로 사죄했다. 그러자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왜 형이 사과하는 거야? 케니치, 류는 나쁜 짓을 하려던 게 아니란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 쿠조파의 사무소에 다른 파 녀석들이 들이닥치면서 시작되었다. 각오해라 쿠조파! 간다! 뭐야? 네 녀석들은? 우리들은 후도파다. 지금 너희 형님이랑 형님 오른팔이 없다고 들었는데 오래전엔 잘도 우리한테 덤볐겠다. 이 녀석들 일부러 형님들이 없을 때를 노렸건. 다 엎어버려! 야! 각오해라! 덤빌 테면 덤벼봐! 우린 필사적으로 저항해 보았지만 상대방은 만만의 준비를 한 채 쳐들어왔기에 완패당하고 말았다. 별거 아니군. 역시 넘버원 넘버투가 없으면 이 조직은 별 볼 일 없구만. 자, 그럼 여기 있는 돈은 우리가 가져간다. 젠장! 난 억울한 마음을 누르며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사무소에 돌아왔을 땐 우리 눈앞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어이 류,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디 파 녀석들이냐? 형님, 고씨, 그 녀석들 후도파라고 하던데요. 후도파? 그 녀석들이. 후도파는 조폭들의 암묵적인 룰인 영역을 무시하고 끼어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조직이었다. 예전에 그들이 우리 영역의 가격을 바가지 씌우는 바를 열었기에 그 가게를 부셔버린 적이 있었다. 찾아온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금고의 위치도 알고 있고 너무 쉽게 돈을 빼앗아간 것도 좀 이상하군. 설마 우리들의 정보가 어디서 새고 있는 건가?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그 여자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럼 맞아, 네가 속은 거야. 그 여자는 몰래 우리들에게 정보를 파는 녀석이었지. 근데 돈에 눈이 멀게 된 거지. 우리들의 정보를 후도파에 넘겨버린 거야. 네 정보 덕에 우린 녀석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었지. 자, 약속한 보수다. 땡큐. 이렇게나 돈이 들어오다니 이 돈으로 마음껏 낼 수 있겠군. 하지만 우리들이 간단히 놓아줄 리 없다. 안녕, 유메코.
당신은 타카츠루 씨? 무슨 일로? 우리들의 정보를 팔았다면서. 그런 일을 했다간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겠지? 어?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우도파 말단 녀석을 잡아 물어봤더니 다 털어놨다. 너한테서 정보를 샀다고 말이야. 그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개식! 죄송합니다. 정말로... 제발 용서해주세요. 용서? 농담도 참. 살짝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그걸로 가지. 류,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이 여자 유메코를 데려간 것이다. 어쩔 셈이야? 재미있을 거야. 당신들 일반인한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너? 일반인? 어둠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장사하고 게다가 우리 정보를 갖다 파는 녀석을 일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구조파를 적으로 돌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구조파는 조폭 안에서도 특별히 일반인에게는 일반인의 대응을 해주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에게 혹은 악의가 있는 녀석들에겐 용서 같은 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방법이다. 지금까지도 온라인 쇼를 통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거나 계잡이 배에서 필사적으로 일하게 된 녀석들도 있지. 안돼! 이번엔 널 차에 묶어서 신나게 드라이브나 한번 해볼까 하고. 뭐? 이런 미친... 그럼 우리가 준비할 동안 지난 날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그 후 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케니치가 왔던 것이다. 그랬구나. 내가 나쁜 사람을 도망치게 둔 거라니 정말 죄송해요.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유메코를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네 말이 맞아. 어린애가 가서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둬선 안 됐지. 어쩌지? 나 때문에 형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지. 저지른 실수는 직접 바로잡아라. 교일 반납하고 유메코를 잡는 작전에 참가해. 넵! 다행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되는 줄 알았어. 넌 형이랑 달리 굉장하구나. 이 녀석들의 눈을 피해 그 녀석을 풀어주다니. 네? 난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그때 난 소년의 도움으로 도망쳐 해외에 나와 있었다. 아무리 조폭이라도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돈도 많은데 당분간 일본을 떠나 바캉스나 즐기는 거지. 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올 시간이 됐는데. 안녕 유메코. 야스무라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후드파의 지부장. 자뻑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다루기 쉬운 남자다. 그저파 녀석들 생각보다 진짜 열받아 하더라고. 우리들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해. 다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전 너무 영광이죠. 그 구조파에 한 방 먹인 건데 본부에서도 칭찬받을 게 뻔하지. 난 지부장이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작은 지부를 담당하는 것뿐. 그래서 본부에 불려가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 내 목표다. 앞으로 구조파와 부딪히려면 본부의 협조도 좀 필요하니 연락을 넣어둘까 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기리시마 씨.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건 상대는 구조파의 작은 형님 기리시마 씨다. 우리들의 공적을 필사적으로 어필해보지만 구조파에 손을 댔다? 그렇습니다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너 따위가 구조파에 손을 대다니 건방지게. 부동파에 레드리스트가 있다는 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레드리스트 그건 부동파가 지정해둔 위험한 파나 조직을 정리해둔 리스트다. 구조파는 레드리스트에 들어있지. 즉 본부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네? 이번 일은 우린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너 혼자 멋대로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들었나? 잠깐! 케리시마 씨! 잠시만요! 이럴 수가... 본부가 우리들을 버린 거야? 이거 위험한데... 전화를 끊는 야스무라를 보며 난 이 녀석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다.
본부에서 버린 녀석들이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자연스럽게 헤어져야겠는데. 어이! 서둘러 다른 나라로 간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위험해. 럭키, 이대로 없어져 준다면? 그러나 그때 더욱더 만나고 싶지 않은 인물이 등장했다. 안녕 유메코. 잘 지내 보이네. 이럴 수가. 구조파?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휴가 반납하고 왔다 이 자식들아. 빚은 갚을 준비 됐냐? 쿠조파가 들이닥쳤고 우린 금세 포위되어 버렸다. 이대로라면 위험해. 이대로 된 이상. 근데 지금까지 내가 준 정보 꽤나 도움이 됐잖아. 나 실은 후도파에 이용당한 거야. 그러니까. 뭐? 유메코, 너 배신할 셈이냐? 재밌는 얘기라네. 미안하지만 너 같은 녀석은 신뢰할 수 없어. 이제 와서 그런 수를 써도 소용없어. 우리들의 사무소를 그렇게 만들었겠다. 용서 못해. 비켜라. 안 비키면 강행 돌파하겠다. 간다. 그렇게는 못하지. 예? 그렇게 후도파와 쿠조파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잠깐! 후도파! 날 지켜줘야지! 정보를 줬잖아! 배신하려고 했던 녀석들을 지키는 게 말이 되냐? 저리 가버려! 이럴 수가. 어서 와. 싫어! 안 돼! 후도파는 바로 유메코를 넘겨주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비키라고! 놓아줄 리 없잖아. 다른 후도파 녀석들도 도망치려 했지만 누구 하나 도망칠 수 없었다. 젠장 쓸모없는 녀석들. 나 혼자서라도 도망가야 해. 비켜라! 놓칠 수 없지. 약해 빠졌군. 부하를 두고 도망가려고 한 시점에서 넌 이미 삼류조폭이야. 젠장. 역시 우리 형님 다카츠루 씨는 최강이었다. 그렇게 우린 후도파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유메코는 또 이러는 거야? 당연하지. 즐거운 시간은 지금부터야. 설마 외국에서 이걸 하다니. 아, 진짜 재밌겠군. 우후! 어메이징! 뷰티풀 컷! 제정신이야? 좋겠다. 다들 너만 보네. 그럼 출발! 그대로 차로 달려갔고 이 나라엔 속도 무제한 도로가 있거든. 후후! 300km다! 안돼! 구조파를 얕본 녀석들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걸 유메코는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이다. 그 후 귀국한 우리들, 잡은 후도파 녀석들도 함께 데려갔는데 그곳에 본부 녀석들이 찾아왔다. 이런 곳에서 한판 해보자는 건가? 그럴 리가요. 저희 작은 형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우릴 구하러 오신 이 녀석들은 마음대로 하시랍니다. 뭐? 걸리적거리는 녀석들을 도와줄 이유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이만. 안 돼. 이럴 수가. 이제 끝났어. 후도파 정말 찝찝한 녀석들이군. 앞으로 후도파와 어쩔 수 없이 또 만나게 될 것 같군. 그런 예감이 들어. 다음 우리 이야기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해두라고. 오늘부로 축구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해요. 난 모로스타 학원고에 다니는 카미코사와 세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부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진짜 축구부 들어와 주는 거야? 정말 고맙다. 우리 부활이 적어서 힘들거든. 같이 열심히 해보자. 에? 축구는 인기 많은 종목 아니었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로스타 학원의 축구부는 부원 부족으로 고민이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직도 안 끝났어? 빨리 이쁜 희망자한테 주스 한 병이라도 가져다 줘.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줘야 하는 매니저라니? 요즘 시대에 잘 볼 수 없는 오쿠무라 코치. 그리고 매번 혼나고 있는 그녀는 매니저 리에. 늦어서 죄송해요. 주스 들고 왔어요. 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넘어졌고 주스에 흠뻑 젖었다. 다 축축하게 젖었어. 괜찮아? 빨리 그 체육복 벗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리에는 절대로 체육복을 벗지 않는 여자 매니저로 소문이 나 있었다. 저 속이 궁금하단 말이지.
야야 리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래도 아까 리에가 쏟은 주스가 튄 모양이다. 아, 죄송합니다. 내 스마트폰에도 튀었잖아. 하고 있던 게임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 부활동 연습 중에 고문 선생님이 게임이라니. 그러자 갑자기 오쿠무라 코치는 부원들을 향해 소리 질렀다. 아이 너희들 주전 선수가 되고 싶지? 그럼 리에의 체육복을 갈기갈기 찢어라. 그럼 선발로 출전시켜주겠어. 네? 교사 입장에선 리에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지만 내 소중한 게임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짓을... 진짜 주전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부원들도 자리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었다. 에마가 축구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전 선수 자리를 얻어내서 에마랑 사귈 거야. 그리고 휴식 시간 중 찬수가 찾아왔다. 안 보인다 했더니 이런 곳에 있었군. 리가 축구 부실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때. 야 셋냐, 너 출전하고 싶다며? 네? 오쿠무라 코치가 나에게 가위를 건넸다. 너라면 알 수 있잖아. 체육복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면 나 좀 알려줘라. 그렇게 오쿠무라 코치는 가버렸다. 뭐야, 어쩌지? 근데 진짜 주전 선수가 되고 싶긴 한데. 좋아. 그렇다면 리에의 체육복을 잘랐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일인지 리에의 복부에는 철판 같은 것이 붙어 있었고 떼내어 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 이거 마치 사이보그 같잖아. 그때 리에가 눈을 뜨려 했기에 난 서둘러 캐비넷 안으로 몸을 숨겼다. 어라? 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옷을 갈아입어야 돼. 빨리 좀 나가지. 부활동이 끝난 후 아까 그 철판은 뭐였지? 난 리에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에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아야야, 또 넘어졌네. 진짜 잘 넘어지네. 혹시 운동신경이 없나? 그런 리에의 모습을 보며 홀린 듯 따라가고 있는데 위험해! 응? 나의 바로 위에서 철골 같은 것이 떨어졌다. 아! 생각처럼 빨리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어떻게 된 건지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생략은 괜찮아? 눈을 뜨자 거기엔 철골을 한 손으로 막아낸 리에가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리에가 철골을 막아준 거야? 어쩌지? 이상하게선 숨길 수 없겠어. 리에는 철골을 내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실은 나 사이보그야. 사이보그? 리에가 스스로 벗은 체육복 안을 보고 난 충격을 받았다. 부실에서 본 철판은 몸의 일부였다는 건가? 사이보그의 힘이 꽤 강해서 좀 곤란했었는데 그 덕분에 생년을 구할 수 있었다니. 내가 본 그녀의 복부에 있던 철판은 문처럼 열 수 있었고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있었다. 대박! 진짜 사이보그였구나. 내가 운영하는 황금사고라는 매니튜브에 나와줘. 얼굴이 안 나오면 괜찮지 않아? 황금사고? 황금사고란 나와 단 에마가 함께 운영하는 매니튜브 채널명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리에는 사이보그라고. 좀 부끄럽긴 한데. 그냥 봐서는 평범해 보였는데. 심장이 아니라 배터리를 움직이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얼굴은 반드시 모자이크한다는 전제하에 리에는 매니튜브 출연을 허락해 주었다. 좋아, 멋진 영상 만들어보자. 고마워, 세냐 말을 들어줘서. 싫으면 거절해도 돼. 아니야, 고마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런 날 필요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쁜걸. 우린 사이보그가 XX를 한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사이보그가 후라이팬을 한 손으로 부숴버린다면, 사이보그가 차를 들어올린다면, 사이보그가 모터보트와 줄다리기를 한다면, 리에는 어떤 챌린지든 말도 안 되는 파워로 간단히 성공해버렸다. 하지만 사이보그의 결점은 촬영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발각되었는데 그것은 에마가 주스를 건넸을 때였다. 안 돼, 또 터뜨려버렸어. 괜찮아? 이 수건 써도 돼. 리에는 주스 캔을 손으로 찌그러뜨려 버렸다. 나 사실은 계력을 가지긴 했지만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평소에 소소한 작업을 하는 게 힘들거든. 캔을 잡아도 부러뜨릴 정도였기에 리에는 매니저 일을 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점도 재밌잖아.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세냐의 제안으로 촬영이 재개되었던 그때, 마침 리의 뒤에 서 있던 나는 신경 쓰이는 것을 발견했다. 신기한 점이네. 너무 궁금한 나머지 난 무의식적으로 그 점을 만져버렸다. 야야, 단, 갑자기 그렇게 대담하게 나오기야? 아, 미안.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다시 정신 차리고 리에게 펜을 건네어 그 힘을 보려고 했지만 글자를 쓸 수 있어. 설마. 다시 한번 리의 목 뒤에 있었던 그 점을 확인해보자. 그곳엔 희미하게 숫자가 보였다. 이거 아마 힘을 조절하기 위한 스위치 아닐까? 조절할 수 있다고? 스위치를 돌려가면 몇 번 시도해보자. 확실히 리의 힘은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 매니저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 혼자서는 평생 몰랐을 거야. 잘 됐다, 리에. 이제 와서 말인데 리에는 왜 사이보그가 된 거야? 아, 어이단, 그건 물으면 안 돼. 말하기 힘든 이야기도 있을 거야. 어쨌든 촬영 도와줘서 고마워. 리에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리에 책복,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알았냐? 아, 그거요. 난 축구부 연습이 시작되기 전 오쿠무라 코치에게 불려갔다. 아, 그거 결국 모르는데요? 뭐? 내가 그렇게 떠먹여줬는데도 못 알아낸 거야? 죄송합니다. 리에가 사이보그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난 대충 넘기고 연습하러 갔다. 이 상태로 그 무능한 매니저가 계속 있게 된다면 우리 부원들은 계속 줄어들겠지. 그렇지. 좋은 생각이 났어. 너희들, 우리 축구부의 부원이 부족한 원인이 뭔 줄 알아? 그건 매니저가 무능하기 때문이지. 아니, 그 원인의 장본인이 그런 말을. 그래서 적합한 매니저를 다시 뽑기 위해 현직 선수들도 대상으로 해서 매니저 결정전을 개최한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우리들은 항의해보았지만 오쿠무라 코치는 막무가내였다. 하기 싫은 녀석들은 그 즉시 축구부 탈퇴다. 그건 진짜 너무하신데요. 우린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매니저에게 중요한 건 일을 야무지게 척척 잘 해내는 것이겠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1관문은 조끼 빨리 접기다. 우리들의 눈앞에는 조끼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럼 제1관문 시작!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축구 연습하고 싶다. 나 매니저가 하는 일은 무리라고. 불만을 토로하며 느릿느릿 조끼를 개고 있는 우리들 옆으로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리에가 지금까지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제1관문 종료! 다겐 조끼를 한 장씩 던지면서 개수를 센다. 48, 49... 50장 마지막이에요. 리에는 압도적인 장수로 1위를 했다. 대박이다. 난 8장인데? 그 후 드링크 빨리 만들기, 공주끼 등이 있었지만 모두 리에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대체 저 녀석이 왜 1등인 거야? 와, 리에 이상적인 매니저잖아. 오쿠무라 코치님, 리에가 매니저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납득할 수 없어. 지금 활약하면 뭐해? 평소에 일을 못하는데. 그럼 이 대결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닌지. 이대로 가면 위험해. 내 게임 데이터에 한을 풀지 못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저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관없는 대결이 시작되었다. 좋아, 마지막으로 슛 대결이다. 아니, 이 매니저가 슛잘해서 어디다 쓰냐고요. 슛 대결은 오쿠무라 코치가 키퍼가 되어 부원 한 사람씩 슛을 하는 페널티킥과 같은 형식이었다. 자, 진지하게 임해라. 이야, 못 잡았군. 부원들의 슛을 오쿠무라 코치는 일부러 잡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 아이고, 속았다. 아주 전략적인 골이구나. 역시. 아마도 코치는 마지막에 슛을 할 리에의 볼만 잡아내서 어떻게 해서든 매니저를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인 것 같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있는 힘껏 차보렴. 여기서 반드시 잡아주마. 나 슛 해본 적 없는데 괜찮으려나?
내가 간단하게 알려줄게. 리에는 그냥 정면으로 힘차게 차기만 하면 돼. 나는 리에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살짝 힘 조절 스위치를 강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슬슬 차는 게 어떠냐? 선생님 기다리다 지친다. 여유 부리는 것도 마지막일 거예요, 코치님. 코치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얼른 차라고. 갈게요. 리에, 뻥 차버려. 휘슬에 맞춰 리에는 있는 힘껏 공을 찼다. 공은 코치님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갔다. 정면이라니, 역시 초짜는 초짜네. 끝내주마. 여유로웠던 코치님은 공이 다가오자 한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뭐야 이 공의 스피드는? 안 돼. 부딪힌다. 눈치챘을 땐 이미 늦었고 코치님은 공으로 앞면을 강타당했다. 그리고 떨어진 공은 통통 튕기며 골을 향해 들어갔다. 어라? 또 갑자기 힘이 너무 세진 것 같은데. 해냈다. 나이스 슛이야 리에. 사이보그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생략은 그건 난 웃고 있었지만 부원들은 얼어붙었다. 지금 그 슛 틀림없이 리에가 찬 거 맞지? 그리고 사이보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큰일이다. 사고 친 것 같은데 너? 이런 슛을 보여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오쿠무라 코치는 기절한 상태였고 나의 힘을 모두가 봐버린 상태였다. 난 각오를 다졌고 진상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모두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나 실은 사이보그야. 사이보그? 난 태어날 때부터 난치병을 가졌다. 그건 운동신경세포가 천천히 변화하여 중요한 기능을 잃어가는 것. 10살 생일을 맞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수가. 대체 왜 리에가? 그렇구나. 그런 절망 속 내 증상을 들은 모로보시님의 제안으로 쇠퇴해가는 장기의 기능을 바꿔가는 사이보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와, 나 10살이 됐어. 하지만 사이보그의 힘을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어서 매니저로서도 덤벙거리기만 했었어. 다 털어놔 버렸네. 모두가 날 싫어할 것 같았지만 이미 각오는 했으니. 하지만 리에 너 사이보그야? 멋지다. 그래서 그렇게 하이스펙인 거야? 좋겠다. 모두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내가 무섭지 않은 거야? 에? 왜? 오히려 더 친해지고 싶은데? 맞아 최고잖아. 다들! 그 후 오쿠무라 코치님이 나에게 한 일은 바로 이사장님은 모로보시님 귀에 들어갔고 젠장, 이러면 게임에 돈도 못 쓰잖아. 알바를 할 수밖에 없다니 귀찮게. 교사를 해고당하고 축구부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다만 문제는 부원이 좀처럼 안 모여서 그거라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됐다. 매니튜브에 업로드할게. 설렌다. 이거 진짜 대박일걸? 리에의 허락하에 사이보그 매니저 리에라는 제목으로 부활동에 초대하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들 황금사고 채널에 그 영상을 공개한 후 예상대로 대박이 났고 축구부 부원은 급증하게 되었다. 어라? 오늘은 축구부 안 가냐? 아, 축구부는 이제 그만뒀어. 부원 부족이 해소되어서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주전 선수가 될 자리가 없었나 봐. 그렇군. 유감이다, 셋냐.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황금사고가 잘 될 것 같아 다행이지 않냐? 리에 덕분에 우리들의 채널 황금사고는 채널 구독자 수가 5만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마 우리들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영상이 닿았겠지. 있는 그대로 솔직해지는 거 의외로 어렵지? 그래도 뭐 결국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 살자. 황금사고도 순조롭게 발전 중이고 다음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돼.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너 정말 무능해. 그걸 제대로 자각하고 있도록. 네. 이곳은 카구라 재벌의 당주 카구라님의 저택이다. 최근에 집사로 들어온 나는 우수한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고생하고 있다. 아까 전에도 청소는 끝났나? 네, 끝났습니다. 이쪽도 끝났습니다. 뭐? 다들 끝났다고? 난 아직 반도 못했는데. 그래서 난 카구라님께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나지만
처음부터 자신 없는 성격이었던 건 아니다. 그 어렵다는 에스메니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시절엔 육상 전국대회에도 나간 적이 있었기에 주변에선 공부 운동 잘하는 남자로 알려질 정도였다.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날도 청소 중이었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지하실을 발견했다. 그러고 보니 여긴 뭐하는 곳이지? 지금 카구라님이 안 계시니 아주 조금 땡땡이 쳐도 되겠지? 그런 사사로운 유혹이 날 지하실로 인도했다. 이건 뭐야? 그저 사소한 호기심으로 내려가 본 지하실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거기엔 여자들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뭐야? 이 사람들은 대체 쇠사슬 몇 개가 묶여 있는 거야? 그 광경은 너무나 이상했고 마치 봉인이라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 굉장한 걸 봐보려는 걸. 내가 놀라고 있자 여성들은 나를 향해 살려주세요. 이 상태로는 얼마 있었는지도 몰라요. 카구라 호노타는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뭐? 내 눈앞에 있는 건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보호가 꽁꽁 숨겨둔 커다란 어둠 같은 거겠지? 난 그저 멍하니 굳어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 커다란 레버가 보이시죠? 그것만 눌러주면 우리들은 탈출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 레버를 눌러줘요. 내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구해야 하나? 하지만 난 그저 하인일 뿐인데 그 이전에 구해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어차피 이대로 무능한 하인으로 남을 바에야 이 미녀들이라도 구하자. 야! 반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레버를 눌렀다. 그러나 순간 미녀들은 속박하던 족쇄가 풀렸다.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난 미녀들에게 둘러싸여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내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떡하지? 나 완전히 카구라님을 적으로 두는 일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돼. 안녕 은인. 잠깐, 나도. 아니 벌써 도망친 거야? 살짝 고민하던 찰나에 도망가 버리다니.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지. 나도 얼른 도망쳐야 해. 그렇게 생각한 나는 서둘러 지하실을 나갔지만 카구라님. 난 지하실과 연결된 방에서 돌아온 카구라님과 딱 마주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안 보인다 싶었더니 어디 갔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 설마 당황하는 날 보며 카구라님은 뭔가 눈치챈 듯했다. 지하실에 다녀오겠다. 넌 거기서 지키고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히라이, 넌 따라와. 큰일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대로 난 카구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역시 여자들이 사라졌어. 네가 풀어줬냐?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역시 이렇게 되어버렸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어찌됐든 무사하지 못한 건 뻔하니까. 난 각오를 다지고 카구라님에게 따져보기로 했다. 아무리 재벌 당주라고 해도 저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요. 뭐? 미녀 셋이랑 여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건 남자의 로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난 부들부들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넌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 같군. 네? 그게 무슨... 저 녀석들은 우리 저택에 침입한 스파이들이었어. 네? 카구라 재벌은 모로보시 재벌, 아카쿠라 재벌, 유키무라 재벌과 교류가 있으며 매일같이 정보를 공유하곤 한다. 최근 모로보시가 스파이를 조심하라고 했고 설마하니 진짜 우리 집에도 있을 줄이야. 들키다니. 오, 기세가 대단한데
난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무슨 일을 해도 우린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일단은 도망치면 안 되니까 지하실로 가지. 여기 들어가는 건 정말 특별한 거니까 기뻐해도 좋아. 그래서 지하실에 봉인해 둔 거라고. 다른 재벌과 정보 공유를 한 뒤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려고 말이야. 이럴 수가. 그럼 저 스파이를 놓아준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이미 지나간 일을 뭐라 해봐야 소용없지. 스파이를 다시 잡는데 협조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난 카구라 재벌의 SP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호출을 받아 스파이 포획 작전을 개시했다. 진짜 바보 같은 하인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린 사실 지하실이 나오자마자 있는 방에 아직 숨어 있었다. 이젠 탈출 기회만 노리면 되겠지. 아까 그 당주한테 들킬 위험이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였군. 그랬다. 그건 지하실이 나오자마자 생긴 일. 럭키, 이런 행운이 있나? 그러게 말이야. 빨리 도망가자. 잠깐. 그때 밤에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우린 갑작스럽게 각자 숨기로 한 것이다. 카구라님. 안 보인다 싶었더니 어디 갔었냐? 위험할 뻔. 카구라가 돌아오다니. 지금이 도망쳐야 할 찬스인데. 저 집사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린 계속 숨어 있으며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다들 알겠나? 작은 여자 셋이다. 아직 그렇게 멀리 가진 못했을 거야. 반드시 잡아오도록. 넵! 아무래도 아직 들키진 않은 것 같군. 멍청해서 다행이야. 다들 우리를 찾으러 갔을 때 그 틈에 도망가면 돼. A팀, B팀, C팀은 저택 주변을 수색한다. 넵! 그리고 D팀은 여기 남는다. 이곳을 수색본부로 할 테니 발견 즉시 지원을 가도록. 그렇게 말하며 카구라는 대량의 모니터를 준비해서 각 부대의 영상을 확인하며 지시를 내려갔다. 아무리 찾아봐라 찾을 수 있나? 사실은 바로 옆에 있지롱. 정말 멍청하군. 카구라 재벌 당주도 별 수 없네. 필사적으로 우리를 찾는 그 모습에 웃음을 참기 힘들었다. 그러나 1시간 후. 아직도 못 찾은 거야? 더 수색 범위를 넓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곳을 본부로 둔 바람에 우리도 도망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숨바꼭질 상태가 계속되어 결국 5시간이 흘렀다. 대체 뭐야? 언제 끝나냐고. 하필이면 여기가 본부라 도망칠 수도 없고, 좁은 공간 속 같은 자세로 계속 있어야 했고, 덥기도 해서 한계가 다가온 게 느껴졌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직 아무도 들키지 않은 게 다행이긴 했지만 이 상황이라면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겠지. 이렇게 된 이상 탐색 중 한 명의 여자가 튀어나왔다. 설마 이 방에 있었다니.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지? 잡아라. 움직이지 마. 확보. 다행이다. 일단 한 사람 잡았어. 스파이 중 하나를 잡았다며 안심하던 그 순간. 야! 또 한 사람이 더 여기에? 무려 잡아들인 여자의 가까이에서 또 한 명의 여자가 튀어나온 것이다. 게다가 그 여자는 특수부대가 갖고 있던 라이플을 빼앗더니. 이걸로 형세 역전이지? 고생했어. 지금까지 우릴 찾느라 꽤 힘들었지? 사실은 여기 있었거든. 자, 어서 내 동료를 풀어줘. 이 상황 평범하게 생각하자면 위기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뭐가 재밌다고 웃는 거지? 난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내가 몰랐을 것 같나? 뭐? 난 하이라이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바깥으로 도망갈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지. 그때 내 집사 중 한 사람이 이 방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 그럴 리 없어. 그건 우연이겠지. 아니, 또 있어. 내 집사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난 꽤나 예민하거든. 가구가 1, 2mm라도 움직이면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말이야. 뭐? 그러니까 내 집사들은 청소를 할 때 조금 움직이더라도 딱 맞게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 가구 위치가 바뀌었어. 이럴 수가.
천천히 잡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을 좀 준 거지. 당신 정말 미쳤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예상 못했나 보지? 카구라 재벌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나 보군. 글쎄, 과연 그럴까? 그 순간 천장에 달려있던 센서에서 레이저 빛이 나오더니 여자의 가슴에 명중했다. 따가워. 이거 뭐야? 이 방의 시큐리티는 꽤나 공들여 만들었거든. 뭐? 지금이야! 그렇게 카구라님의 활약으로 한꺼번에 두 여자를 잡아들일 수 있었다. 또 잡혀버리다니. 최악이야. 역시 카구라님. 어라? 근데 뭔가 잊으신 것 같은데? 난 그때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냈다. 카구라님 아직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자는 총 3명이었잖아요. 그러자 내가 소리친 직후 나머지 한 여자가 뛰쳐나왔다. 난 안 잡힐 거야. 유리창을 깨고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특수부대 전원, 저 여자를 찾으러 가. 네. 저도 뒤쫓을게요. 나 혼자 도망쳐서 정보를 전해야 돼. 지금까지 엄청난 현장들을 몇 번이나 도망쳐온 나야. 달리기는 자신 있다고. 여자는 굉장한 속도로 도망치려 하지만 뭐야? 난 육상 선수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전력 질주로 여자를 뒤쫓았다. 그리고 난 그대로 질주해서 그 여자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잡았다! 확보! 날 쫓아오다니 이런 별 볼 일 없는 한 녀석이 어째서? 그 후 특수부대에게 여자를 인계했고 무사히 스파이셋을 모두 잡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난 이번 소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버렸군. 난 정말 무능한 집사야. 카구라님이 말한 그대로였어. 내가 우울해하고 있자 선배 한 명이 말을 걸어왔다. 이라이군, 카구라님은 너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거야. 네? 전 사전에 카구라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새로 들어온 신입 하이라 말인데 제대로 단련시켜주도록 해. 그 녀석은 꽤 도움이 될 만한 녀석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에스 같은 성격의 카구라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철저히 엄격하게 대하곤 하니까요. 그걸 알았기에 전 카구라님이 하이라이 군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엄격한 분이지만 그건 애정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것도 모르고 전...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저 정말 오해하고 있었어요. 카구라님이 취미로 그런 짓을 하고 계실 리가 없는데 얼른 저도 여러분들처럼 무수한 집사가 되고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카구라님의 진심을 알게 된 나는 열심히 하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다. 그 후 카구라님은 다시 한번 여자들을 지하에 가두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서 무례하게.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니 엄중하게 잡아두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여자들을 묶어두다니 꽤나 괜찮지 않아? 보기에도 정말 좋군. 우린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그건 좀 아쉽네. 그럼 모로보시랑 둘이서 뭘 좀 해볼까? 역시 반은 취미였어. 그치만 저 카구라님께 도움이 되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어디까지나 따라갈 거예요. 난 마음에 든 녀석일수록 괴롭히는 성격이거든. 그렇다고 모로보시 같은 취미는 없으니까 안심해.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